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뭘 할까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 박사가 얘기하는데 1학년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레이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쪽. 그래서 지금 1학년이라 가지고 가장 거기에 적합한 거를 뽑다 보니까 융합불법, 융합. 융합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네. 융합이 영어로 convergence, 컨버전스 뭔지 알죠? 자, 수렴하는 컨버전스. 이거 반대가 뭐예요? 자, 발산하는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데서 한 곳으로 쫙. 다른 말로 퓨전이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컨버전스가 더 정확해요. 네. 큰 데서 한 곳으로 싹. 융합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융합, 녹여서 합친다. 녹여서 합친다. 요즘은 뭐 융합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물질 제품은 융합의 산물이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모든 물질, 모든 제품은 융합의 산물이다. 어떤 원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물질 중에? 없죠. 여러분 마스크 그 원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연결돼가지고 융합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넘어가세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하나의 물질만도 그런데 이 물질이 만들어져서 부품이 되고 부품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제품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모든 제품은 다 융합의 산물. 여기 이제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가 맞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이 반도체 원재료를 만드는데 요거는 한 물질이에요. 물질이 하나예요. 뭐예요? 어떤 원소로 돼 있죠? 반도체잖아.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이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뭐예요? 실리콘. 실리콘은 실리콘 그 자체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바닷가에 가야 돼. 모래. SiO2예요. SiO2. 화합물로 존재해요. 그것도 융합돼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 Si 그 자체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 정제를 하는 거예요. 폴립을 정제를 하고 그런 이제 인곳을 만들어서 그것도 결정도 균일하게 만드는 이 단결정을 만들어서 이제 웨이퍼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막 디자인대로 막 각종 또 불순물을 막 넣죠. 불순물도 넣고 또 배선재료 뭐 카파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죠. 계속 융합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걸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또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징. 테스트를 해서 이런 소자들이 수많은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인더스트리, 컨슈머, 핸드폰에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동차 보통 부품이 몇 개가 조립이 돼야 자동차가 되는지 아세요? 2만 개. 부품이 2만 개가 조립. 그 말이 그 융합의 힘이에요, 그것도. 부품 각각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조립이 됐을 때 자동차가 돼요. 그게 이제 융합. 그죠? 그래서 융합은 우리 삶 자체다. 삶 자체가 융합이다. 아십니까? 또 우리 융합의 아이콘입니다. 융합의 아이콘.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융합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요거를 개발했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융합 산물이라고 융합 제품이라고 하죠. 뭘 합쳤어요? 원래 폰에다가 원래 폰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뭘 합쳤어요? 그렇죠. 인터넷 합쳤어요. 인터넷 또 MP3 합쳤어요. 예전에 다 따로따로 갖고 다녔어요. 뭐 아이팟 이렇게 하면서 또 카메라 합쳤어요. 카메라. 그죠? 이 굉장히 다 따로따로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딱 융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걸어다니는 컴퓨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모바일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명언이 있죠.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 요 교차점에 애플은 있다.
이게 굉장히 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모든 게 이제 융합 제품인데 아무거나 융합을 만들지 않겠다. 어디에? 인문학적 베이스에서 만들. 인문학적.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이 뭘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야? 그렇죠. 인간이야, 인간. 인간을 공부하는, 인간을 물어서 공부하는 거를, 인간을 연구하는 거를 인문학이에요. 문사철이라 가지고 문학, 사학, 철학.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문의를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말, 행동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루는 겁니다. 그거를 뭐냐면 이제 이게 테크놀로지가 딱 접목이 됩니다. 즉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진짜 원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걸 만들겠다. 뭘 가지고?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아이폰이 대박이 난 이유를 아세요? 스마트폰이 왜 대박이 났어? 그 편리. 인간의 본능이 아니야. 인간은 불편한 걸 좋아해, 편리한 걸 좋아해. 왜 편리한 거?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생존의 본능을. 인간에는 크게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생존해야 돼. 생존해야 돼. 하나는 개체를 보존해야 돼.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요. 사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개체를 보존해야 돼. 그걸 이제 이 성적인 본능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개체 보존의 본능.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음식이에요. 그죠? 환경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디서 받아오냐면 정보에서 받아오죠. 그래서 이 인간은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정보죠. 호모사피엔스 30년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유인원이었어. 얘기를 했어. 야, 어디 갔더니만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많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굉장히 중요해. 어디 갔더니만 어마어마한 맹수가 있어. 죽어 너 거기 가면. 내 성전에 엄청난 정보야 돼. 정보죠. 그 정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친구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 뿌듯해야 뿌듯해. 뿌듯하죠. 친구가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그래,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그럼 왜냐하면 생존의 욕구하고 딱 배치가 돼요. 그 생존의 욕구를 건드린 게 이 스마트폰이에요. 언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정보에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그냥 얻을 수 있어. 그죠? 모바일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대박이에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기술과 리버럴 아트, 인문학, 인간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특징, 원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기술로 구현해낸다. 그게 이제 애플의 보통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워낙 그거를 뛰어났어.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불자거든. 굉장히 사고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수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도에 가서 이 명상 수행도 1년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 사고 방식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또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행동을 봤을 때 이제 보통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선말에도 끼어야 보배다. 구슬이 이렇게 따로 팔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끼어서 이렇게 목걸이로 이렇게 팔면 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원재료는 의미가 없다니까. 실리콘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 거기에다 막 가공을 했어. 웨이퍼로 만들었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뼈에는 그냥 뼈. 그게 이제 융합의 힘이에요. 요거를 또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메디치 많이 들어봤네?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메디치 가문 이태리에. 메디치 효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해 창조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 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예술가와 학자, 상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공동 작업을 후원했는데 이들 전문가 집단의 교류로 창조적 문화 역량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게 르네상스가 어디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때 피렌체에서 그거의 주역이 메디치 가문이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막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이런 애들이 다 활동을 한 거예요. 돈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 현대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의 교류나 융합이 독창적 아이디어나 뛰어난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경영 기법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융합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혁신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새로운 것들이 만났을 때 혁신이.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아닙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 그 전에는 이게 적응 방법. 그 전에는 뭐냐? 본거지 신이 최고였어. 그것도 넘어간 르네상스 왜 생겼는지 알아요? 응? 르네상스 이원이 지금 코로나. 그 유럽의 그 14세기에 흑사병이 생겼어요. 흑사병 알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했죠.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다 신권주의였죠. 다 봉건주의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이야, 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야.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빨리 죽겠어요? 더 늦게 죽겠어요? 더 빨리 죽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신이 아닌데 이거? 야, 이건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자의식이 커지는 거야.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서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 힘이 이제 르네상스. 우리 역사가 그래. 인류가 이제 이 뇌가 커지는 자각을 해서 이 인류의 뇌가 커지는 경우가 지금 크게 두 번째 이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 그때도 엄청나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들이 나와. 그때 막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막 죽겠. 인도도 지금 막 엄청나게 전쟁을 하니까 오히려 부처님이 나와 그랬고. 딱 동시대 BC하고 중국은 그때 춘추전국 시대. 누가 나왔어요? 공짜가 나왔어요. 노자가 나왔어요. 그 성인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왜 그랬냐 그때 전쟁 때문에 못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지. 전쟁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다. 뭔가 나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이 주체적인 나만의 삶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르네상스도 마찬가지. 흑병이나 어마어마한 게 돌아가면서 인간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발생합니다. 그 메디 영어로 의학을 얘기하면 메디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메디칼이라는 게 사실은 메디치 가문에서 맞아요. 의학이 그때 정립이 된 게 이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뭐 연금술사고 뭐 다 하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의사하고 막 그랬으니까. 자, 융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융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여서 합치는 거예요. 녹여서 합친다. 녹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이제 독서를 한다.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화하는 거예요. 지식화. 책에 있는 모든 정보들, 지식들을 내 걸로 시키는 이제 지식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쳐야 돼. 그러면 이 지식이 뭐가 되냐면 통찰이 돼요.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해요. 지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융합이에요. 통찰력이 돼야지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식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지식 그 자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지식과 지식을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맹인과 코끼리 그거거든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뱀 같다 이거. 다리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 이게 기둥인데, 그죠? 귀를 만진 사람은 야 이거 양탄자야. 꼬리 만진 사람은 야 이 빗자루인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사실이 아니야? 직접 자기가 만졌는데, 느꼈는데. 한 부분밖에 못 봐요. 한 부분. 그죠? 한 부분. 그래 이제 단견,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은 뭐냐? 전모를 보죠. 전모를 다.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끼리를 다 보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고 통찰이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앞에만 보지. 뒤도 못 보잖아. 옆도 못 보잖아. 위아래도 못 보잖아. 그죠? 요즘 뭐 다 방송도 마찬가지. 자기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 한 면에서만 얘기를 할 뿐. 여러분들 대화할 때 마찬가지. 내 입장을 얘기할 뿐이지. 그죠? 상대방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것도 봐줘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이해되죠? 그런 거 같지? 한 면만 보는 것 같아? 여러 면 보는 것 같아?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때도 있고. 맞아. 그렇게. 기분 좋을 땐 좀 여러 개 보고, 아니면 느긋하게 보고, 기분 나쁘면 뭐 그런 거 없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융합의 핵심은 통찰이야. 아까 스티브 잡스의 힘은 통찰이야. 인간이 뭘 요구하느냐. 그다음에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 그래서 그런 제품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융합이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from culture and communi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와 통찰. 이 융합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화겠어요? 굉장히 억압적인 문화겠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겠어요? 별로 자유로운 문화예요. 자유로운 교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질적인 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다음에 전제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일인적이고, 수직적이고 이런 데는 창조, 퓨전, 융합 자체가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지금 창조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인지 자유롭죠. 지금 뭐 만든 거 다 미국 아닌 데서 만든 거 있나? 중국에서 하는 건 다 미국에서 만든 거 다 카피한 거 아니야? 얘들은 다 시장만 워낙 크기 때문에. 걔네들 뭐 알리바바를 다 다 카피한 거 아니야? 하여튼 이 문화가 정말 중요해. 우리 문화도 창조 해봐야 만나 이런 테이블 이렇게 놓으면 꽝이야. 일방적이잖아. 일방적.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뭔가 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혼자서 그냥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융합은 컬처랑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가 창의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자유롭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야. 상대방 만나는 겁나는 게 없어. 소통도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융합적 인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좋아해? 귀찮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기꺼이 내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아주 쉽게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국은 이게 안 돼. 질문은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질문하면 일단 선생님이 아장거리니까. 그지? 외국이나 하지. 그거 가르치는 거나 제대로 하지. 뭔 질문을 하냐. 교육을 해가지고. 세 번째, 가치 문제를 고민한다. 어떤 가치가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고민하네. 네?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융합적인데. 이 가치가 뭐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가 있지? 그다음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거. 네 번째가 훅 해본다.
필이 왔어. 필이 왔어. 뭐훅 하는 거야. 버스트하고 훅 해보는. 훅 해보는 사람 손 들어. 아, 하기 힘들지. 그죠? 내가 봐도 다 그래. 그게 정상적이야. 해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생각이 없다고 그러지.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융합적 인간이 되려고 하면 이런 특성을 알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패시브하게 살았고 굉장히 그 피동적으로 살아.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 필이 오면 훅 해본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훅 해본다가 여러분 같이 1학년 나이에는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막 필이 오잖아.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와. 일단 해봐야 돼. 나 해봤어. 근데 별로야. 그럼 안 하면 돼. 근데 계속 좋아. 계속 좋아. 그럼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이게 feel and like 전략이라고 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습니까? 참 그러잖아.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로 반복하면 좋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찾는 방법은 그거니까. 내 feel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해봐야 돼. 맨날 계속 해왔는데 아니면 하지 말고 괜찮아. 계속 하는데도 괜찮아. 그건 like야. like. 좋아하는 상태가 된 거야. 그건 쭉 하면 돼. 그게 이제 내 청직이야. 그렇게 찾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해봐. 여자한테도 대시해 보는 거야. 한번 처음에 어렵지. 한 두세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쫑긋 먹잖아요. 그러면 쉽다니까 하고. 네.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렵다니까. 응? 처음이야. 네. 근데 한번 해보면 자신감이 붙는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래 학습 교육 모델인데요. 이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발란터리 러닝, 자발적인 학습.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라는 거 아시죠? 융합적인 인재, 창조적인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 세 가지요. 발란터리 러닝, 자발적인. 절대 남이 시켜서 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슬로우 러닝. 아까 얘기한 대로 녹이는데 시간이 필요해. 조급하게 덤비면 안 돼. 꾸준히 해. 꾸준히.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 야, 왜 그렇지? Why라는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려. 근데 이게 발란터리가 되면 이게 돼요. 슬로우가 돼. 발란터리가 안 되면 그냥 빨리 후딱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이 컨티뉴스 러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그죠? 평생 학습이라고 하죠. 그죠? 워낙 지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습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돼? 제일 중요한 건 말란 자발적으로. 자발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발적이어야지 내 것이. 절대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일본 중학생 반복 시험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중학생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딱 봤어. 평균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날 갑자기 똑같은 시험 문제죠. 갑자기. 그래도 점수가 얼마 떨어졌는지 알아요? 40점. 똑같은 시험 문제로 하루 후에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벽치기 한 거야. 억지로 한 거야.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외우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지. 그죠? 넋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 기억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 남는 거 뭐 있어? 없지? 나도 없어. 나도 뭐 대학교 때 뭐 보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진짜 내가 그 딴짓거리 하면서 만화책 보고 이런 거는 기억 많이 나요. 예. 근데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시험 보면 다 대학 공부도 마찬가지다. 내가 관심 있는 과목 아니면 거의 다 기억도 안 나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 자발적으로 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오래 할 수 있어. 좋으니까.
그죠? 오래 할 수 있어. 오래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전문가 되는 거야. 전문가 되는 거야. 또 말콤 박사 알죠? 전문가 되는 길. 10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10년.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무조건 전문가 돼. 전문가의 기준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찾아냈잖아. 모든 전문가들은 10년을 한다. 근데 10년 하기 쉽냐고? 없죠. 오로지 발란터리가 안 되면 이건 어렵다. 내가 좋아해. 아까 그 필앤라이크 그거 잘해. 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훅 해보는 거죠. 막 찔러보는 거예요. 괜찮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전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뭐겠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인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중국의 사진인 것 같아요. 뭔가 같아요? 모르세요? 중국의 취업박람회. 중국 취업박람회. 줄서 이렇게 서 있고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날린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을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죠? 뭐 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보면 장난이 아니더만 마스크 끼고도 다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현대 교육의 아버지. 현대 교육의 아버지가 누군가? 파스텔은?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또 이 자동차의 제왕이라고도 불려요. 포드예요, 포드. 헨리 포드. 헨리 포드. 그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에 성공했어요. 예전에 한 대씩 엔지니어들이 이거 다 했거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해요. 컨베이어. 그래서 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포드예요, 포드.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자동차를 다 했는데 이 컨베이어가 도입되면서 뭐 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바퀴만 갈면 돼. 이 사람은 계속 문짝만 달면 돼. 이 사람은 계속 유리만 달면 돼. 굉장히 부드럽고 원자화가 됐어. 할 필요가 없어. 하나만 줘. 아주 작은 거. 지금 여러분들 교육 어떻게 받고 있어요? 과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반도체 뭐 그래요? 그죠?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죠? 그다음에 방향도 그쪽으로 가라고 지금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가 되라고. 그죠? 지금 바퀴 가는 사람이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넌 바퀴만 열심히 가라. 그래서 모든 현재 교육의 아버지가 지금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스템, 이 대량 생산, 이 산업사회에서 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되면서 사람이 요구하는 능력은 뭐예요? 종합적인 능력이 아니야.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요구가 돼요. 그거를 또 이제 구체화시킨 우리 미국에 또 엄청난 분이 하나 계시죠. 구체화시킨 이분인데 그분은 이분이 차린 회사가 이거예요. 스탠다드. 말 그대로 이름도 스탠다드야. 표준, 기준, 규격. 이 무슨 회사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록펠러가 석유왕이었죠. 석유왕. 역대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석유를 독점을 해버렸어요. 독점.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부가 하도 너 돈 많이 버니까 이 그룹을 분해시켜버렸죠. 지금 현재 엑슨 모바일 아직도 있어요. 그게 아직도 이 모 회사에서 많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죠. 물론 이제 장학서 록펠러 재산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장학서 많이 하고 왔지만 이 말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 시대 산업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요? 스탠다드가 필요해요. 표준화를 시켜서 그 표준화에 맞는 사람들만 양성하면 돼. 그래서 다 이렇게 교육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지금 책상 이거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산업시대 때. 산업시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딱 집단화 시켜서 표준화 시키는
똑같이 가르쳐. 커리큘럼도 똑같아. 개성이라고 없어. 요거대로 그대로 배워야 돼. 운동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예. 이건 이제 표준화의 힘. 이 표준화의 힘이 있어요. 어떨 때 힘을 발휘해? 대량 생산할 때.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뽑아낼 때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이렇게 시켜야 돼. 개성이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서 여전히 산업사회가 지금 다 되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교육이 유효하죠. 그게 현실이다. 예. 이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긴 했어요. 이게 성장의 힘이거든. 누구를 카피한다, 쫓아간다 할 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표준화를 잘할 수 있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탁탁 움직이는 거. 이거 잘하면 금방 쫓아가지. 우리나라가 엄청 잘했죠. 하나 이 부지런함 있고 엄청나게 지금 빨리 쫓아갔잖아요. 근데 문제. 그래서 이걸 또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아주 이 표준화, 조직화의 힘을 잘 활용하신 분이 우리 히틀러 형님. 아주 깔끔하게. 근데 딱 조직화해가지고 세상 한번 싹 쓸어버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산업사회는 그게 맞아. 산업사회. 대량으로 생산해도 굉장히 고효율로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창조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고, 그죠? 나만의 존엄력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야? 리버럴로 바뀌고,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이쪽이 지금 짭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 경쟁을 하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박람회 줄 서야 되는데, 서야 되고 빠지게 해야 되는. 여자친구도 못 새기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걸로 가면 굉장히 또 쉬운 길이어야 돼요. 근데 가는 게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독립성이 있어요. 주체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리버럴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다, 뭐 술 먹고 멍청한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리버럴이 아니에요. 사고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잡고 그에 대한 가치관과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이게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딱 서 있는 사람이 리버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끝내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스티브 잡스 형님이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창조성이라는 게 뭐냐? 크리에이티비티. 잡스 형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Just connecting things. 그냥 사물을 커넥팅하는 것뿐이야. 사물을 그냥 연결하는 게 그게 그냥 창조성. 그 말은 뭐냐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를. 세상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무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니까. 유에서 새로운 유가 만든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커넥팅을 통해서. 커넥팅.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죠? 이게 창조인 거예요. 절대 무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 이제 연결이 되려고 하는, 내가 본 게 없으면 되겠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서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딱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융합 반응이 일어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물 맨날 먹잖아, 이거. 그죠? 물 먹잖아. 물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수소와 산소예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냥 돌아다녀서 둘이 합쳐서
뭐가 됐어? 물이 수랑 산소랑 같아 틀려. 성질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완전히 틀리다. 그게 융합의 힘. 수소와 산소 별개했을 땐 꽝인데 얘네들이 합치니까 물이 만들어. 그게 이제 커넥팅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수소든 내가 산소든 내가 딱 서야 돼. 그러면 안 돼. 응? 내가 서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이 과정은 내가 서야 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뭘 위해서? 창조를 위해서. 있잖아, 창조. 근데 우리 이제 대한국인이 창조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커넥팅을 워낙 잘해. 썩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 알죠? 그러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지? 무지하게 좋아하지? 그 다음에 뭐 반찬 뭐 한두 개만 먹는 게 아니다. 그죠? 외국 애들 먹는 거 봤죠? 접시에다가 하나씩 먹잖아. 우리 같이 야 밥에다가 김치 넣고 저 밑반찬 넣고 고기 넣고 이렇게 한꺼번에 먹지 않잖아. 입에다 막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않잖아. 하나씩만 먹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원래 이 썩는데 이 커넥팅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발휘. 근데 실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응? 실제. 지금 우리 문화 콘텐츠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BTS 음악 어떻게 상상을 하냐고. 어떻게 한국말 써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영화? 그죠? 영화 지금 세계 석권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1위야 1위. 그것도 영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이 창조력이 대단한 그런 이 문화 콘텐츠 이쪽 분야에서는 벌써 지금 날아가고 있는 창조력은 막 내가 봐도 진짜 드라마 스토리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외국 살아봐서 알겠지만 미국의 영국 같은 그 드라마는 드라마도 아니고 거의 다 전원일기 분위기였거든. 요즘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상상력이 장난 아니다. 근데 영상 기술 장난 아니지. 엄청나게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문화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치는 건데 융합에 가장 잘하는 이 창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인이야. 시인. 이것과 저것 완전히 다른 건데 얘는 같대. 시인은 같아. 그걸 뭐라고 해? 은유라고 해. 은유. 메타포라고 해. 그 가장 뛰어난 사람이 시인이야. 시인. 그래서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시인이야. 이 창의력이 안 되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르게 보죠. 그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랑 다르게 본다. 일반 사람. 그죠? 연결을 시킨 거야. 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새벽밥이라는 김승희 서강대학교 공문과 교수의 시인이지. 그 사람이 이제 새벽밥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습니다. 어때? 여기서 은유는 확실히 느껴지죠? 뭐가 몰리고 됐어요? 별이 밥이 돼버린 거야.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은 별을 딱 봤는데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별하고 밥은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연결을 시켜버렸다. 연결시켰잖아. 근데 그럴듯하잖아. 이게 창조. 이게 시인의 능력이라. 서로 다른 건데 연결을 시켰어. 얼마나 또 아름답게 연결했어요? 새벽별을 보면서 새벽별이라는 의미가 뭐야? 이게 희망. 좀 어둡긴 하지만 그죠? 희망. 근데 거기에 쌀을 밥으로 둔가 그랬어. 그 어떤 삶, 희망 이것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걸 싹
스무스하게 새벽별을 아침에 일어나서 본 그 밥솥에 밥으로 있다. 이렇게 시켜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이 무르익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이 새벽이 지나가면 얘한테 느낌이 나죠. 솔직히 뭐 시라고 하는 게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은 아마 비슷할 거야, 그렇죠? 하여튼 새벽별을 보면서 이 시인은 밥하고 연결시켜.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이 은유에 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력이 좋아. 그래서 예를 잘 돼. 은유에 능한 사람들이 또 연애도 잘해. 그 표현 있잖아. 여자들 그런 표현 아직 그런 거 좋아하는잖아, 그죠? 그게 다 뭐야? 은유법 아니에요. 네 눈은 뭐 호수 같다, 뭐 앵두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네 입술이 뭐 앵두 이거랑 매치가 안 되잖아, 그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오글거리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 은유에 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연애도 잘해. 근데 그런 거 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를 많이. 시. 내가 써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연애 편지 많이 썼는데 요즘엔 연애 편지 안 쓰죠. 그죠? 예전에는 이게 우리 SNS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연애를 하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려고 하면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만 거 뭐 예쁜 문장 뭐 이런 걸 막 해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애를 하면 시인이 된다. 연애를 하면 시인.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시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다음에 그런 걸 여자친구한테 잘 써먹으면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딱 시간도 거의 지금까지 이제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융합이 뭔지 대충 이제 오시죠? 융합이 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담 없이 얘기합니다. 융합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떠들었어. 융합이 뭐예요? 가볍게 얘기해. 용기는 아닌데. 융합 뭐야? 그래 어떻게 해? 그래 녹아서 합체 그래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뭐 총값이잖아 그것도.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 녹아서 합쳐진 게 융합이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얘기만 많이 하지. 그죠? 녹아서 합쳐진단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건 기억도 나잖아. 합쳐지는 게 아까 그 코끼리 같이 이렇게 존머리를 딱 이렇게 보는 이게 합쳐진 거구나. 통찰력. 그러니까 융합과 창조의 관계 이해되시죠? 융합이 곧 창조예요. 그죠? 창조가 곧 융합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 어떻게? 커넥팅해서. 어떻게? 융합해서. 이해되시죠? 똑같은 얘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창조적 인재를 요구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잖아. 앉아서 뭐 이거 하면 공부하고 저거 하면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내 삶 자체에서 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요. 현재 생활에서 나의 융합적인 이 융합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뭔가 이질적인 활동. 이질적인 활동.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 일을 해야 돼. 그죠? 그건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융합적인 활동이 아니죠. 그죠? 그 외에 뭔가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니까 일단 공부하는 게 학생이니까 개인 작업일 거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융합적인 활동이 안 나온다고. 융합이 안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공부 외에 운동. 그래. 그것도 융합적인 활동. 운동하고 공부하고 별개인 것 같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연한 거죠. 동떨어져 있는 게 없다니까. 지금 운동은 별개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아니라니까.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 우리 이 박사.
공부해. 지금 돈 버는 거 왜? 나 내가 어떻게 이런 것도 그 융합적인 활동. 가장 융합적인 활동이 뭔 것 같아? 이질적인 활동. 저도 운동한. 운동 왜? 운동했잖아.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돈 버는 거랑 맛있는 거 먹는 거랑 이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맛있는 걸 진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야 되잖아. 그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야. 저 맨 뒤에 있는 학생. 현재 생활 중에 내가 공부하는 거 외에 그 융합적인 활동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기사 읽는 거. 요즘 시사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나 보네. 그런 것도 융합적인 활동. 그 외에도 뭐 모든 게 다 융합적인 활동.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 먹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 좀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게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친구를 좀 이렇게 가까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좀 이렇게 새로운 모임에 가서 새로운 그 액티비티를 느끼면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요. 그런 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람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생겼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바뀐다니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나말이고 완전히 바뀌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융합적이죠. 내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겼어. 내가 시인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내가 호기심이 높아질 것 같아, 낮아질 것 같아? 그 높아진다니까. 궁금증이 높아진다고.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굉장히 탐구력이 좋아질 것 같아, 낮아질 것 같아? 좋아진다니까. 어디든지 좀 이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그럴까 아니면 밖으로 좀 나가려고 그럴까? 그래, 액티브해진다니까. 여자 하나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야. 내 삶 자체가 바뀌어. 그게 융합활동. 따로 중계 고고 활동. 특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남녀간의 관계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내 몸도 엄청나게 발전시켜. 근데 굉장히 액티베이션을 시킨다니까. 내 몸과 정신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아니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활성화가 돼. 활성화. 짜릿하지. 그죠? 얼마나 좋아. 살만 나는 거 아니야? 살만 나는 거 아니야?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융합적인 활동이다. 거기서 엄청난 또 창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창조물이 나올 수도 있어. 창조물이. 엄청난 창조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이걸로 마치고요. 예, 참고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유튜브에 가시면 이박사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예? 예? 바로 나가서 이박사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요. 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그런 거 진짜 안 하죠. 정말 그 내가 읽어본 책 같은 거 중에 정말 나 혼자 알기는 좀 그렇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행복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섹스. 젊은 나이니까 섹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좀 더 진짜 아름답게 젊은 생활을 했을 텐데. 그 내가 올려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노하우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하여튼 자유롭고 좀 행복하고 창조적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